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인연의 원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과는 계속 엮이고 어떤 사람과는 스쳐 지나갈까요? 그 보이지 않는 법칙이 뭘까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왜 내 주변에는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답답한 질문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사기꾼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그 상황을 만든 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아니, 근데 이게 뭐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자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아주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 바로 에너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금반지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양, 즉 질량이 있잖아요. 이게 한 7개월쯤 지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정체된 에너지는 대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불균형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이걸 반드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바로 이 움직여야만 한다는 에너지의 압력이 외부의 힘, 즉 도둑이라는 사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자연이 알아서 도둑을 보내서라도 그 에너지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에너지 질량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용되어야 할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주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에너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대자연은 이 에너지 법칙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율로 운영하는데요. 그게 바로 3대7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100이라면 그중 30%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쓰고 나머지 70%는 내 중심을 지키는 질량으로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그중 30%를 누군가를 위해 기분 좋게 쓰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남아있는 70%가 자석처럼 새로운 기회와 더 좋은 인연을 쫙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리해서 70%나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30%는 힘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끌어당기지 못하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에너지 법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 실제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만나는 인연과 맺는 인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만남은 그저 자연이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기회일 뿐이고요. 그 관계를 진짜 내 사람으로 맺는 건 전적으로 나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핵심을 짚어주죠. 노력 없이는 인연이 절대 진짜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만큼만 그 관계의 깊이가 정해집니다. 너무 쉽게 얻은 관계는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받게 되고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다들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내 생각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가깝게 만들지만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를 가르치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소통, 좋은 인연을 맺는 노력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잘 들어주세요. 둘째, 제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신이 가진 것을 편안하게 나누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바로 인연을 맺는 노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가진 않잖아요? 때로는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정리가 필요할 때도 옵니다. 이 정말 힘든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엄청난 지혜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건 결국 원수를 만드는 일이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올바르게 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의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더는 이끌어줄 수가 없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없이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람을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더 성장하고 강해졌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더 큰 그릇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대자연은 우리한테 아주 균형 잡힌 인연 포트폴리오를 선물처럼 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오는 인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할 아랫사람이 40%,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친구나 동료가 30%,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청하고 배워야 할 윗사람이나 스승이 30% 정도의 비율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앞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배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내 것을 나눠야 할 때인가?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걸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모든 관계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